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압력의 차이인데요. 압력이 보통 이게 공기 부분에 안에 있는 병 안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압력의 병 안의 공기를 제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밖에 공기는 그대로 있는데 병 안의 공기가 없으므로 이쪽으로 확 빨려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압력의 차이예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입으로 우리가 물 이렇게 끓여들 때 이렇게 하면 물을 이렇게 딱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펌프할 때 물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마치 이게 유체 압력을 이용해가지고 유압 원리, 유압기 아시죠?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여기서 일반적인 공기 힘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힘드니까 물 한 바가지 넣어가지고 압력을 물이 끌어당기는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지하수 물을 확 끌어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압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들 때 이제 보통 이렇게 양수기다 아니면 진공청소기다 그러면 이제 진공청소기 한번 볼게요. 진공기술 펌프들을 이용해 특정 공간의 공기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기압을 낮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와의 압력 차이를 극대화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압력을 흡입을 합니다. 이렇게 흡입을 여기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에 제가 바람 내뿜는 데를 두 군데나 몇 군데로 하면 압이 세진다 그랬죠. 대신 송풍기 같은 건 송풍기 컴프레셔는 여러 군데에서 각도를 빨아들이는 공기량을 그렇게 빨아들일 수 있어서 송풍의 이력이 더한다. 송풍이 이렇게 모터를 여러 개 둬가지고 송풍하면 세다. 이것도 이제 보통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섞어서 가운데가 대자리에 들어가면 좋죠. 좀 더 바람 위력이 융합하는 현상을 인해서 세진다. 안에다가 스크류 구조를 좀 주면은 회전 현상이 일어나고 세진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드라이기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기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바람을 여기서 빨아들여요. 뒤에서 빨아들여 가지고 이쪽으로 공기를 이렇게 좁은 통로가 만들어지면 좁은 통로를 만들어지게 되면 압이 낮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빨아들이기가 쉽죠. 빨아들이기가 쉬워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할 때 좁은 통로로 해가지고 저쪽에 물통에 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넓은 통로, 좁은 통로 이렇게 해가지고 빨아들여가 하면 훨씬 더 쉽죠. 그런데 내가 이만한 넓은 통로 그쪽도 똑같이 넓은 통로 안 빨아들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통 여기는 디자인이 여기가 빨아들이는 게 이렇게 있고 여기가 다만 이 안을 갖다가 공기 빨아들일 때 여러 개의 관으로 빨아들이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러 개의 관으로 빨아들이면 압력이 더 낮아져서 훨씬 더 송풍기 만들 때도 쓰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지금 진공청소기도 그럴 수 있지 냐 그렇죠. 진공청소기도 안에 이렇게 통로를 이렇게 여러 군데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빨아들이 상대방대로 정말 물통이다. 여기도 있다. 촌노를 좁게 해서 빨아들이면 압이 세져요. 그래서 진공청소기 안에 바람 빨아들이는 곳에 안에 통로를 작은 통로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빨아들이면 압이 세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이거를 설계할 때부터 바람 들어오는 그 통로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여러 개로 만들어준다는 좁은 단위로. 그래서 압력을 낮춰갖고 강하게 흡입하는 현상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원리를 다른데 적용하죠. 산업이 하도 많아서 적용하셔도 제 기술이다. 이거는 이제 안에 열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열 코일이 있어서 그게 이제 가열을 하면 그 뜨거운 지력을 지나간다는 거죠. 바람 같은 게. 차가운 바람이 있을지라도 열풍 지역, 뜨거운 열풍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따뜻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차가운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제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집안에 이런 것처럼 열풍을 이렇게 따뜻한 지역을 지난다. 이게 히터기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가열된 금속을 외부 온도를 빨아들여가지고 이것을 지나가게 금속을 지나가게 해주거나 아니면 좁은 통로로 압력이 이렇게 좁은 통로를 가열해가지고 이만한 통이다 그런 금속 통로다
20개, 40개, 100개 이렇게 작은 단위로 공기를 거기 그 통로를 쪼개가지고 가열을 해주면은 그것이 살균이 된다 그랬잖아요. 살균이 공기를 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개만으로 해가지고 가열을 해주면 공기가 살균이 된다. 살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공기사 하시면 병원 같은 데 쓸 수 있고 간단하게 통과하면 공기가 답답하지는 않으면서 살균이 되는 50도만 넘어서 그게 만드시면 되겠죠. 이것도 여기서 공기를 빨아들여. 이건 빨아들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공기를 빨아들여가 히터기인데 내뿜지는 않고 단가가 많이 드니까 내뿜지는 않고 빨아들이기만 해도 공기가 표면적인 대류 현상이 빨라져가지고 굉장히 신속하게 방에 대표진다. 보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럼 에어컨 같은데 공기를 빨아들일 때 좁은 관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어떤 압력의 차이를 만들어갖고 빨리 빨아들이게 되면은 에어컨이 순환이 되게 돼서 온도가 낮게 만들 수 있어요. 에어컨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냉풍기도 그렇고 선풍기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쓰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냉각할 때 엔진전 냉각할 때도 일부러 좁은 통로를 관을 만들어 가지고 빨아들여서 송풍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해주면은 차가운 현상. 그 안에가 이제 금속 통로면 더 좋죠. 이렇게 냉각 방식으로도 사용하거나 통로가 금속이어서 가열을 해주면 가열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 보시면 이건 코일을 열 코일을 가열하지만 판 자체를 가열할 수 없을까? 열 코일 플러스 판, 열 코일 플러스 판이나 그 통로를 좁게 만들어 가지고 통로를 좁게 만들어서 작은 단위로 공기를 쪼개 가지고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세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통로를 좁게 만들어 가려면 굉장히 열이 뜨겁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응용을 다른 데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런 드라이기를 여러 개를 이용해서 머리 말리는데 모터를 이렇게 좀 드는 데는 좀 있지만 고정시켜 놓기는 한 머리 말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거 모터를 여러 개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시면 이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선풍기 같은 게 있잖아요. 원풍기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바람이 나오게끔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바람을 뿜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가열된 지역을 지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 말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온풍기를 이렇게 바람을 나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풍기를 더운 열풍 지역, 그것을 금속을 가열했던 금속 뭐 열코일을 가열했던 그것을 열코일을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다. 열코일이 내가 이렇게 열코일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 배치되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통로마다 하나씩 열코일이 다 있어가지고 열코일이 10개 있다. 그럼 안에서 가열해. 전기는 많이 들겠지만 공기를 작은 단위로 떨어서 통로가 10개다. 그러면 그걸 가열 열풍 지역을 지나가지고 되게 뜨거운 바람을 해서 머리 말린 데 생하고 온도도 조절해서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쓰시면 아세요. 뭐든지 알아야지 보이거든요. 여기서 압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하거나 열풍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그거를 차갑게 펠티어 소자 방식으로 차가운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작은 단위로 공기를 쪼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펠티어 소자 방식이든 안에는 금속이 달려있고 홈을 좀 파주면 더 좋아요. 차가운 지역을 지나면 엄청 차가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전기는 좀 많이 들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펠티어 소자 방식이든 뭐든 냉각 방식은 다양하니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작은 단위로 공기를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통로를 좁혀가지고 압력을 낮춘다. 통로를 높이면은 온도가 올라가고요. 통로를 낮추면은 이것을 약간만 냉각을 해도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이것은 에어컨에도 냉풍기에도 쓸 수 있고요. 냉각 방식, 엔진열 연광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냉각 지역을 아까 지금 열풍 지역을 지났잖아요. 냉각 지역을 지나가면 통로 그것이 압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온도가 더 차가워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냉장고 같은 데도 이렇게 뭐 냉장고 같은 데도 공기 빨아들이는 통로, 금속 통로를 홈을 좀 파주고 회전 스크류를 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공기를 10개나 이렇게 20개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단위로 빨아들여서 보면 그것이 이제 차가운 금속을 지나가게 되면은 펠티어 송자 방식으로 이렇게 냉각을 시켜도 제 기술이고 좀 더 차가워지게 냉장고 안이 하시면 되겠죠. 전기는 좀 많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기 들면 이렇게 냉각 펠티어 쓰지 않으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통과를 하면 이게 차가워집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 이런 통이다. 그러면 금속 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안에만 금속이면 돼요. 금속이 있어 수십 개, 수백 개의 통로를 해서 이것을 물 플러스 물도 냉각물질 같이 이렇게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물 플러스 금속관 해서 이렇게 스크류를 주거나 홈을 좀 파주면 좀 더 부딪히는 에너지로 인해서 시원해지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빨아들여 가지고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를 추가로 다른 냉매 물질을 결합하셔도 돼. 물 아니더라도 냉각을 시켜준다. 뭐 피트 펠티어 소자 방식이 뭐든 그럼 이쪽 지역을 지나가면서 엄청 차가운 손 휴대 해가지고 공기를 순식간에 냉각을 시킬 수도 있어요. 공기를 작은 단위로 쪼갰다는 거죠. 수십 개, 수백 개에서. 그래서 얼려주면은 뭐 펠티어 소재 방식 아닌데 얼려주면 그 지역을 지나가는 공기가 시원해져서 전체적으로 냉각이 쉬워진다.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뭐 건물에도 사용될 수 있고 데이터 센터 냉각에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공기 자체가 차갑게 되니까 아니면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해서 그 특정 여론 있는 것을 뽑아가지고 다른데 두 군데나 세 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내보면 압력이 세진다. 그렇게 해서 열을 다는 대로 신속 이종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냉각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이런 금속 통로다. 겉에는 금속 아닐 수도 괜찮아요. 근데 가열을 할 때는 금속이어야 돼요. 안에 수십 개나 수백 개의 작은 단위로 공기를 쪼개는 액상을 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끓여가지고 이렇게 끓이는 게 전기든 가스든 뭐 뭐든 원자력도 상관없어요. 원자력, 석탄, 석유, 가스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태양빛으로 쪽에 태양광으로 이렇게 해서 가열을 하든지 통을 가열하면 작은 단위로 물을 쪼개거나 공기를 쪼개게 돼 더운 공기를 제공하거나 뜨거운 물을 제공할 수 있다. 아까 하신 그 펠티어 소자 방식은 차가운 물과 차가운 공기를 제공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액상도 되느냐? 다른 액상도 됩니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양식장 온도 낮춘다든지 이런 데도 사용하거나 되게 획기적인 발견이에요. 작은 단위로 쪼개면 원자력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로 제가 한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하러 그 막대 방식으로 하느냐? 가루나 입자 이렇게 가스 방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액상으로도 그래서 가스를 만들어서 우라늄, 토륨, 비행체 연료로도 우주 항공 에너지로도 쓴다 그랬잖아요. 석유하고 같이 공존해 석유에다 섞어준다든지 석유에다가 막 이렇게 수소를 섞어준다든지 산소를 섞어준 산소만을 섞어준 이런 기술을 얘기했었잖아요. 자동차, 배, 바이오 디젤, 석유, 석탄을 가스화 시킬 때도 그걸 가스에다가 천연가스에다가도 돼요. 천연가스에다가도 산소를 섞어준다든지 수소를 섞어준다든지 이런 기술에 대해서 터지지 않을 정도로 원래부터 주유소에서 이렇게 할 때 그거를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수소산소통을 갖고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 아니면 공기를 좀 더 많이 함유시켜 가지고 공기를 여러 각도에서 빨아들여서 들어온 것 같은데 제트 엔진 없이도 터빈 블레이드 여러 각도에서 빨아든 공기량이 제법 많다. 이런 것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컴프레셔 방식으로 공기통을 넣고 그래서 압축을 조절해 가지고 내품도 카브레터에다 압축해 다시면 제 기술이에요. 좀 더 완전 연소가 일어나 매연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공기 탱크를 많이 가져올수록 좋죠. 많이 가져가지고 앞뒤 위아래 좌우 이렇게 연소 시간을 따라서 비행체를 그걸로 터빈 블레이드 없이 만들 수 있게 되게 가볍게 만들 수 있거나 이렇게 미사일이 따오면 이렇게 보통 전투기는 손해 방식이지만 살짝만 피하면 되잖아요. 아래로만 살짝. 이거는 좀 그러죠. 바닷속 잠수 정도 가능한데 프로펠러 방식도 가능해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공기 탱크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송풍기나 이런 압 컴프레셔 같은 여러 각도에서 빨아들이면 압이 세진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진공청소기 같은 것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한꺼번에 진공청소를 이렇게 빨아들여 그 통로를 이렇게 약간 좁은 통로를 그냥 통으로 돼 있잖아요. 빨아들인 게 그거를 여러 개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딱 최적으로 이렇게 공기를 좁혀주면 압력이 좀 더 세집니다. 그런 진공청소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저는 송풍기도 그러하다. 송풍할 때도 안에 관을 여러 개 쪼개가지고 송풍을 하면 좁아지는 거로 압축이 흡입하는 능력이 세지게 되고 그래서 압축이 이렇게 쏠 때 강하게 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송풍기도 여러 개의 모터를 달아서 송풍하시면 되겠죠. 양수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모터를 진공 상태를 만들어 모터를 통해서 흡입을 해가지고 외부로 공기를 내뿜으니까 이제 진공 상태를 내뿜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으로 유도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빨아들일 때 이 통로를 뭐랄까
좁혀주는, 좁혀주는 이렇게 몇 개의 통로로 좁혀주는 뭐 그냥 통으로 이렇게 빨아들일 거를 내가 이렇게 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물통이 있는데 이렇게 입으로 이만한 물통 입으면 안 된다. 압이 세니까는 이렇게 물통이 호수로 이렇게 통로를 좁히면 빨아들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양수기도 그러하다. 내부를 통로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작은 단위로 쪼개서 흡입을 하면 모터를 통해서 압이 굉장히 낮아지는 현상과 더불어서 이렇게 양수기 만드시면 되겠죠. 양수기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한꺼번에 뽑아내는 그런 양수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진공청소기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집안에 이렇게 연기 일어난다. 또는 뭐 이렇게 그러면 뭐 이렇게 불났다 그러면 유독가스를 외부로 빼고 호수 연결해서 빼는 기술을 말씀을 드리는 소방에서도 쓸 수 있고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 용량은 크기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집안에 가스레인지 후드를 이렇게 냄새 제거기에 쓰시잖아요. 그것도 역시 빨아들일 때 통로를 여러 개로 이렇게 빨아들일. 그 안에 좀 기름기가 있으면 좀 부담스럽긴 하겠네요. 근데 통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두 개, 세 개로 쪼개서 빨아들이면 압이 세져서 보다 흡입이 잘 돼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원리를 다른 데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냉풍기, 에어컨, 뭐 어떻게 히터기 다 가능하다. 쓰시면 산업상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냉각하실 때 이럴 때도 되고 이 기술이 어디를 가든지 워낙에 쓰일 때가 많아서 하시면 제 기술. 그다음에 화셀렌지 후드에다가 가스 냄새 제거하기 위해 공기를 입출력기를 달아가지고 여기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면 딱 키기만 하면 공기가 이렇게 입출력되고 나쁜 공기에 신속히 없어지게 돼요. 그거 되게 괜찮죠. 병원 같은 데서 보면은 금붕어 어항 있잖아요. 그래서 어항에다가 외부 공기를 일어서 안에 기포를 넣어서 용존산소를 높이잖아요. 그럼 병원에서도 문 열지 않고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은 단위로 이렇게 공기 입출력기를 만들었고 필터도 가지고 공기 필터 무지포망이라도 괜찮아요. 공기도 정화시킬 수 있고 이 얘기를 했거든. 이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크기를 따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YTN에서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황당 YTN에서 왜 그러죠? YTN에서 소기업 중소기업이 창문을 열지 않고 공기 입출력기를 만들었어요. 황당 그 자체인데요. 여기서 그거 하시지 마세요. 개념 자체가 아이디어 개념 자체를 쓰시고 내가 이만하게 만들거나 이만하게 만들면 제 기술이고 이만하게 만들면 그쪽 기술입니까? 쓰시지 마세요. 네, 외부 그 미세먼지 일어나서 창문 모는 사람 못 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이거를 공기 그 창문을 입출력기를 해주면은 거기다 부직포망이라든지 공기 불태를 해주면 되게 좋지 않냐. 가스레인지 후드에 장착하는 것도 그렇고 방충망에다 그냥 부직포망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공기를 순환시켜 미세먼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모터를 이용해서 흡입을 진공청소기를 해서 이쪽으로 빨아들일 수도 있다 하시면 그러면 이제 방충망이 있고 거기서 방충망이 있고 공기 필터가 이제 부직포망이라도 통과하면 공기가 새어지는데 그래서 모터를 이용해서 흡입을 해주면 좀 더 좋겠죠.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환풍기를 정해진 역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안에 공기를 바깥을 안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직포망을 둘든지 아니면 공기 필터를 주든지 공기도 정화시킬 수 있고요. 환풍기를 이용해서도 공기 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여름에 단열재를 여러 겹 해가지고 겨울에 문 닫고 해서 춥지 않게 하는 기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환풍기를 두 개로 해서 두 개, 네 개, 앞에 안에 공기를 바깥을 안정으로 이것도 제 기술이다. 진공 기술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펌프 등을 이용해서 특정 공간의 공기를 제거하여서 외부와의 압력 차이를 극대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압력을 흡입한다. 진공청소기 산업 흡입기의 벤투리 효과. 관의 단면적이 좁아지는 곳에서 유체의 속도가 빨라지고 압력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이 낮아진 압력을 이용해서 다른 유체를 흡입하는 자동차 기하기 카브레터 이렇게 해서 자동차 기하기 같은 카브레터도 통로를 넓혔다면 이것을 통로를 좁은 단위로 이렇게 현재보다 여러 개로 쪼개서 하시면 훨씬 좋다. 카브레터에다 압축기 다셔서 하시면 되겠어요. 스프레이건 그리고 이제 공기 탱크 방식으로 바람을 빨아들여서 압축을 공기를 마음대로 압축해서 압축 비율을 높여서 각 연소실에 틀리게 보낼 수도 있는데요. 많이 할 때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기가 많이 필요할 때, 속도를 높일 때죠. 그때는 이것이 좀 더 많이 공기를 입히게 압력을 이렇게 차이를 둬 가지고 그때는 속도를 따라서 많이 내주는 공기를 이런 기술을 쓰시거나 또는 평상시 때는 적게 내주고 이렇게 공기 압력을 조절해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주고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에 연료를 빨아들여서 연료하고 이렇게 연료를 거기다 수소산소를 섞어준다. 그랬을 때 믹스하는 기능, 석유 정제할 때도 기술을 쓰는데 믹스하는 기능을 쓰거나 연료를 상중하로 주입하거나 수소만 석유 정제할 때 수소 넣으셔요. 그럼 산소도 같이 넣어주는 경우 또는 이산화탄소도 같이 발효 억제를 위해서 넣어주는데 기화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약간 거기 석유를 할 때 믹스하죠. 탄산 콜라 탄산 넣거나 맥주 탄산 넣을 때도 상중하로 넣고 이렇게 상중하로 넣고 그래서 여러 군데 현재 지금 제조법과는 틀리 여러 군데 넣어가지고 약간 살짝 믹스해주고 온도를 살짝 낮춰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것을 탄산을 넣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나 좀 더 탄산감이 강해집니다. 모든 음료 제조회사, 맥주회사 탄산 넣는 데서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수기 같은 데서도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서 영존산소를 높여서 거기다 집어넣어주는 이런 장치를 만드시면 기분이 좋아질 때 영존산소가 조절. 자기가 자연적인 공기니까 필터망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 깨끗한 공기를 나는 먼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탄산을 집어넣는 경우 정수기에다가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정수기 아니더라도 그런 장치를 딱 물 넣으면 거기다가 빨아들여 가지고 용존산소를 높인 다음에 마시는 그런 장치를 만들 수도 있겠네. 아니면 인위적으로 인위적인 탄산을 넣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탄산 넣는 것도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정수기에서 만들어주거나 인위적인 작은 장치를 만들어서 그래서 커도 상관없는데요. 그래서 산소를 좀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공기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산소를 넣어주거나 해서 영전산소를 높여서 마시면 훨씬 좋을 거다. 인공적인 산소는 아니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필터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탄산을 넣어주거나 이런 기기를 만들 수 있다. 지가 알아서 넣어준다는 거죠. 일일이 이렇게 지금은 탄산 넣고 이렇게 탁 터뜨려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지가 알아서 탄산을 넣어주고 지가 알아서 산소 넣어주고 지가 알아서 공기를 넣어준다면 먹을 때마다 영전산도를 높여서 너무 좋을 것이다. 사이폰 원리에 액체가 중력과 압력 차이만을 이용해서 스스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인데요. 액체가 중력과 압력, 스스로 높은 곳에 이동. 시작점과 끝점의 압력 차이로 인해서 액체 기둥의 높이 차이에서 물탱크에서 호스를 이용해서 물을 빼는 것,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이폰 원리 이런 것도 가능하다. 피토 정압관. 선박이나 항공기의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 유체 흐름과 수직 내 수평으로 구멍을 뚫어서 동압, 흐름에 의한 압력과 정압, 대기압의 차이를 측정합니다. 이는 흡입 자체보다는 압력 차이 측정의 학자는 동일한 논리를 공유한다. 그래서 이렇게 물체는 흘렀을 때, 이렇게 공기다 그러면 공기나 물을 흘렀을 때 속도가 예를 들어서 압이 좀 낮아집니다요. 네, 그래서 비행체 같은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공기의 밀도가 적어지거든, 압력이 낮아집니다. 이런 현상이. 다만 물이 흘렀을 때는 압력이 오히려 세지는데요. 물의 밀도, 물의 양이 많이 순식간에 닥치니까 그때는 압이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유압을 이용해서 유압액, 그것이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는데 보통 기름도 쓸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밀도가 높잖아요. 물보다 또는 공기보다 밀도가 높잖아요. 그걸 이용해 갖고도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이라든지 모든 무유압 장치에 다 쓰는데 유압액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기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유압을 만들 수 없을까? 이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만한 통로에다 넣어줘가지고 정기적인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회전을 줍니다. 그래서 압을 만들어서 이렇게 면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걸 이용해서 진공청소기를 수십 개나 수백 개 가지고 진공 챔버 만들거나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정기적인 방식이면서 동시에 물을 안 넣고도 공기적인 방식으로도 이런 유압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압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 공기가 밀도가 공기 양이 적어지면 이게 밀도의 압력이 낮아지고 이게 물의 양이 적어지면 압력이 낮아지고 물의 양이 물 같은 데는 이렇게 밀도가 공기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많아지면 빠른 속도로 하더라도 많아지면 그쪽에는 이렇게 유속이 많아지면은 이게 좀 압력이 좀 세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물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일부러 통로를 좁혀가지고 멀리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게를 쏘면 따갑잖아요. 그래서 호수 같은 데서 멀리 커다란 물들 때도 좁혀가지고 멀리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압력을 세게 해서 이렇게 멀리 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하고 좀 물하고 조금 차이돼. 밀도가 높으냐 안 높으냐. 그래서 이렇게 양이 많으냐 안 많냐 이 양에 따라서 압력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쪽에는 공기가 없고 병 안에 공기다 그러면 공기를 없애버리면 거기는 공기가 없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양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양의 차이로 인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그쪽은 이렇게 낮은 압력이 되고 그거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어떤 집안의 전기 주전자든 주방 냄비든 보일러 물통이든 거기서 압을 좀 빼가지고 낮은 압을 만들어가지고 끓는 점을 높여야게 해가지고 빨리 끓는다. 이 원리는 다른 산업상에서도 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보일러 물이 가열이 되거나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데도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안전성만 확보되면 원자력, 수력, 원자력, 이렇게 석탄, 석유, 가스 발전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보일러 탱크 안에 온도를 공기를 빼가지고 낮은 점을 만들어 끓는 점을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코펠 같은 데도 쓸 수 있겠죠. 코펠 같은 데도. 그렇죠. 산에 올라갔을 때 코펠 같은 데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꼭 불필요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도 할 수 있다. 답답해서 빨리 끓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게 되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게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는 이렇게 원리가 담겨져 있고 남이 알아낸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품에 응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TV나 뭐든 그다음에 텔레비전 아니면 모니터 아니면 이렇게 스마트폰의 액정화면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화면이 표시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것도 제가 모든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기기들과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